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요즘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어디서나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편리한 세상이 온다고 기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엇인데 저렇게 난리일까, 혹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40대, 60대, 그리고 80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AI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의 지혜로운 도구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을 떼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 성찰이 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술의 등장을 목격했습니다. 인쇄술이 지식을 대중에게 전파했고, 증기기관이 산업사회를 열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일상,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조금 다릅니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자, 즉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영역에서 AI가 인상의 고유한 영역이라 믿었던 지점을 넘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와 철학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행위자의 역할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AI 리터러시, 즉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전에 인문학적 성찰을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 판단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인간의 존엄성일까요? 아니면 효율성일까요? 개인의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 보호일까요? 아니면 편리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성찰의 핵심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강력한 AI의 등장은 인류에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이거나 혹은 최악의 일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 둘 중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한다. AI는 우리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채택할지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윤리적인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AI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유네스코는 AI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은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편향되었거나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혹은 완전히 틀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AI가 주는 답변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스스로 비판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문학적 성찰이란 AI의 기술적 원리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AI가 주는 답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AI와 친해질 수 있는 실전 학습 로드맵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마음가짐에서 시작해서 기초 지식을 쌓고 직접 실습하며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창작하고 활용하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8주 완성 샘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마음가짐입니다. 일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려움은 줄이고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AI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도와주는 비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그저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돕는지 보여주는 짧은 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 몇 개를 편안하게 시청해 보세요. 시니어 플래닛과 같은 시니어 전문 교육 자료도 좋습니다. 2단계의 기본 개념 익히기입니다. 2에서 4주 동안입니다. AI가 도대체 뭐야? 하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수학이나 공학을 배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데이터 같은 단어들이 대략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비유와 그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K모크 같은 국내 온라인 공개 강좌 사이트에 보면 인공지능 기초나 입문 같은 아주 쉬운 무료 강좌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이런 강의 한두 개를 천천히 들어보시는 겁니다. 3단계 도구 실습입니다. 5에서 6주 동안입니다. 이제 직접 만져볼 시간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써보는 것이 낫습니다. 챗포트라고 불리는 AI 비서 프로그램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챗포트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먹는 약 복용 시간표 좀 짜줘 라거나 손주에게 보낼 편지 초안 좀 써줄래? 하고 부탁해 보는 겁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AI로 보정해 보거나 영상에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보는 기능도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절대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상세한 의료기록 같은 민감한 편의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AI의 조언은 참고용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4단계 비판적 검증 훈련입니다. 7주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3단계에서 AI와 친해졌다면 이제 4단계는 AI를 의심하는 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문학적 성찰의 실전편입니다. AI가 답변을 내놓았을 때 이 4가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첫째, 출처가 뭐니? 하고 되물어보세요. 둘째, 그 정보가 사실인지,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 즉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언론사, 정부 사이트와 비교하는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셋째, 정보가 최신인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넷째, 이 답변이 혹시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즉 편향성을 의심해 보세요. 이는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네스코의 AI는 실수할 수 있다는 권고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단계의 창작과 적용입니다. 8주 이후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AI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AI를 사용하는 창작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나의 자서전 초안을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나의 인생 이야기를 AI에게 말로 들려주거나 글로 써서 입력하면 AI가 근사한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마무리는 나의 경험과 감성을 담아 사람인 내가 직접 해야겠죠. 혹은 내가 다니는 지역복지관의 행사 안내문을 AI로 요약해서 동네 친구들에게 공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우리 시니어들의 삶의 기록을 돕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를 왜 인문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8주간의 실천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AI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건 뭘까 하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AI는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당장 챗보트에게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사소한 질문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정을 시니어 위즈덤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혜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